안녕하세요. 북극곰의 유전자 부동, 지네틱 드리프트 이야기입니다. 북극곰처럼 몸집 큰 동물이 빠른 속도로 몸 색깔과 외모 변신이 가능했던 건 빙하에 고립된 무리 숫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규모의 개체군에서는 뜻하지 않는 유전자 변이로 예측 가능한 유전자 빈도가 달라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무리 내의 유전자 빈도가 짐작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 마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인근에 산다면 이들의 이빨이나 피부색이나 발바닥 크기나 털 색깔 정도는 예측 가능한 빈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달라지더라도 오랜 세월에 걸쳐 매우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포 상황이 짐작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10마리 정도 무인도에 고립된다면 이들 중 일부가 가진 특이한 특성이 아무리 열성인자일지라도요, 대를 거듭하면서 그 무리를 채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상황을 크게 벗어납니다. 이처럼 소수의 개체군에서는 일부 개체가 가진 특정 유전자가 불균형하게 증가할 수 있고요. 전혀 예상할 수 없던 특정 유전자 변화가 전체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소수의 고립된 무리에서는 독특한 유전자 특성으로 불균형하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유전자 특성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유전자 빈도 변화를 유전자 부동, 지네틱 드리프트라고 하는데요. 규모가 적은 개체군에서는 흔히 일어납니다. 빠른 유전자 빈도 변화를 겪고요. 이들이 지속적으로 번성한다면, 그런데다가 예전의 무리들과 교류가 끊긴 상태라면요,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확률이 커지는 거죠. 고립된 개체군 규모가 작으면 근친 교배 또한 일어나기 쉬워서요. 유전자 다양성은 뚝 떨어지고 특정 형질이 그대로 그 무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북극곰의 흰 털은 색소 과립이 차단되어서 일어난 돌연변이 현상입니다. 피부는 여전히 색소를 갖고 있는데도요, 털에 일어난 돌연변이는 멜라닌 색소 이동을 폐쇄시켰습니다. 멜라닌 색소 과립이 이전되는 걸 막았던 거죠. 빙하에 고립된 불곰 개체군에서 일어난 색소 돌연변이 현상이 털 색깔 변화로 나타났고요. 살아남아서 유전되면서 북극곰의 탄생을 생태계에 알렸습니다. 고립된 개체군 규모가 작으면 변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적은 수의 무리가 기존의 멤버들과 따로 떨어져서 낯선 환경에 고립되어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상황을 근소적 종분화, 페리페트릭 스피시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종분화 중에서도 근소적 종분화라고 말합니다. 북극곰이나 자이언트 판다가 이런 상황으로 탄생되었습니다. 북극곰과 자이언트 판다는 근소적 종분화의 대표적 예입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대나무 숲에 고립된 육식성 동물이 육식동물 이빨과 육식동물 소화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나무를 빠게 씹으면서 식물성 먹이에 적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현존하는 곰 중에서 가장 먼저 진화한 종입니다. 북극곰은 잠시 기후가 따스해졌을 때 또 끝으로 먹이를 찾아 올라온 소수의 불곰 무리가 빙하에 갇히면서 춥고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얼음판에서 오직 살겠다는 의지로 버텨냈던 거죠. 빙하에 갇힌 불곰이 눈을 휘둘러 봐도 먹을 것은 없죠. 춥기는 춥죠. 쉴 때도 마땅치 않고 또 갈 데도 없으니까요. 환경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엄청났겠죠. 극도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이 망가지기 마련인데요. 심장은 두근두근거리고 잠도 잘 못 자고 때로는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리기도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있는 불곰의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어쨌거나 자손에게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생식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요. 털이 자랄 때 멜라닌 색소가 전달이 안 되는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하얗게 외모가 달라지면서 북극곰으로의 변신 기회가 되었습니다. 개체수는 적은데 그중 한둘이 흔치 않은 형질을 획득하고 살아남으면 사실 그 비중은 적지 않은 것이고요. 뜻하지 않게
그 대립형질이 불균형하게 증가하면서 개체군 내의 유전자 유울이 바뀌어서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유전자 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극곰의 흰털은 북극곰 생존에 절대적인 도움이 돼 있는데요. 진한색의 털을 띠고 있을 때는 하얀색의 눈과 대비되니까 먹이 눈에 쉽게 띄어서요. 먹잇감은 접근도 하기 전에 도망가 버리고 근처에 있는 먹잇감이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쫄쫄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털색이 흰색으로 바뀐 후부터는 사는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먹이 눈에 띄지 않아서 숨어서 잡는 게 가능해졌죠. 몸 색깔이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으로 위장할 수 있으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다가가서 사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극의 여우나 토끼는 흰색의 겨울털과 짙은 색의 여름털로 계절에 따라 털색을 바꾸는 것도 이런 이치입니다. 눈과 얼음 속에서 생존했던 단순한 변화가 자손에게 전해지고 성공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몸집이 커지고 털은 두툼해지고 흰털이 덮였고요. 또 번성하면서 수가 불어났습니다. 이 곰은 헤엄도 잘 치고요. 추위를 더 잘 즐기고 해양 포유동물 사냥도 잘해서요. 지방이 풍부한 먹거리를 먹으면서 번성하게 되었고요. 북극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북극곰의 출발은 그랬습니다. 살고자 간절히 노력하면 기적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적을 잡을 힘이 생기면 드디어 살 길이 열린다는 걸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북극곰은 말해줍니다.